심리 분석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 청문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님과 이 이슈 또 다뤄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소장님. 자, 이종섭, 신범철, 임성근 이 세 사람이 선서 거부를 했습니다. 네. 예,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사상 초유의 일인 것 같은데요. 네네네. 청문회에서 선서 거부를 하는 게. 예,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선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와서 증언을 하겠지만 예. 진실을 말하지는 않겠다. 이 얘기를 아주 공개적으로 한 건데요. 예. 사실 이거는 거짓말의 효과도 반감시키는 짓이죠. 어리석은 그렇죠. 짓입니다. 왜냐하면 선서를 하고 거짓말을 해야 진짠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선서를 안 하면 그 사람 말을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되게 어리석은 짓이에요, 사실.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이쪽이 맞냐 저쪽이 맞냐 이렇게 조금 헷갈렸던 국민들도 선서 거부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놈들이 진짜 나쁜 짓 한 놈들이 맞구나. 네. 그러니까 의혹이 사실이구나. 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됐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인데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네. 하는 건데요. 예. 우선 자의에 의해서 했다고 이제 가정한다면 이 사람들이 근데 자의에서 했더라도 세 명이 동시에 선서를 거부한 거 보면 좀 짰지 않냐 셋이. 그렇죠. 이런 의심이 들죠. 한 명 정도가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했으니까. 어쨌든 핵심은 그겁니다. 겁이 나서 그렇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차피 청문회에서 진실을 말할 수는 없고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데 그랬다가 나중에 위증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야야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막 모의를 하다가 선서를 거부하자. 네. 이렇게 이제 짜고 나왔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네네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저는 이게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예. 명령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야 너희들 선서 거부해. 왜 위에서 그런 명령을 했을까? 그 명령 내린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네요, 보니까. 그렇죠. 왜 그랬을까 하면 네. 불신이죠, 불신. 그러니까 이종섭을 예전에 호주로 이렇게 뺐잖아요. 도주시켰잖아요. 예. 그 이유는 이종섭을 못 믿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너 여기 국내에 있으면 허튼 소리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밖으로 그렇죠. 나가라. 이렇게. 네, 밖으로 네, 나가되 호주니까 그 캥거루 속으로 들어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청문회에서 또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든 압박을 못 이기든 여러 가지 이유로 뭔가 사고를 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종섭을 노린 어떤 명령이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또 사실 보니까 임성근도 만만치 않아요. 간땡이가 엄청 작아요. 보니까 표정만으로도 우리 저 소장님 저 사람의 그 심리 상태를 파악하시잖아요. 대략 이제 보니까 겁쟁이들이래요. 겁쟁이야. 그러니까 위에서 볼 때 얘네들 위험한데 일단 이종섭하고 임성근은 너무 위험하니까 입을 막아야 돼. 근데 나가서 무슨 말 할지 모르니까 선서 거부를 시키자. 이렇게 해서 시켰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야, 그렇다면 그 위에서 이걸 시킨 인간도 대가리가 많이 안 좋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한 건데요. 근데 그만큼 불안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가. 사실 그 야당 의원들이 그 집요하게 태물을 것이고 또 그 야당 법사위원 중에는 검사 출신이 3명이나 되고 이성윤, 박균택, 이건태 이런 분들이 있고 또 그 정말 아주 엄청난 노회한 원로 박지원 이런 분들이 있어서 막 캐묻다 보면은 자기가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죠. 유도신문에 걸릴 수도 있고 또는 밀리다 보면 심리적으로 당황해서 실토를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니까 단속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또 증언 거부를 하면은 국회에서 했던 발언의 어떤 그 권위라고 해야 되나요? 구속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약해지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증언으로 쓰일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지 어쨌든 말하자면은 발언 통제가 쉽지 않은 메시지 관리가 필요한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선서를 하지 못하게 했다. 위에서. 주둥이를 묶어놓은 거죠. 사실 그날 증언 선서를 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진실을 얘기했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선서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나중에 걸리면 할 수 없지 이런 정도의 배심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또 그 선서한 사람들 중에서 저쪽 편 그들 보면 대개는 이제 법률가들입니다. 이시원이는 검사 출신이고 유재은 그 법무관리관 그 사람도 사실은 변호사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야 너희들은 그냥 선서하고 발언해도 돼
그렇지만은 이 나머지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예, 그렇죠. 이 알겠습니다. 이시원은 얼굴만 봐도 험악하게 생겼더라고요. 지금 이 사람은 별로 걱정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아마 이제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임성근 전 사단과장에 대해서는 믿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자, 그들의 거짓말은 또 그 자리에서 또 많이 드러났습니다. 네. 선서 거부를 한 이후에도 거짓말도 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설득력도 그렇죠. 없는 네네. 민낯 그대로의 거짓말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예. 야, 참 그 이종섭 장관 그 사람은 말이죠. 네. 대통령하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다 드러났잖아요. 네. 예, 이거 보면 거짓말 실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군요. 고려했겠죠. 혹시 소장님, 네. 그 이 사람들 심리에 이런 건 없을까요? 야, 이거는 윤석열이가 깔아놓은 판에 내가 위에 섰다가 내 신세만 조지게 됐다. 아, 언제까지 이 비밀을 지킬 수 있을까? 아, 나도 모르겠다. 이런 심정은 없을까요? 임성근이 저는 제일 우려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임성근. 그날, 네. 그날 그 임성근의 얼굴 표정을 보면 뭐 도살장 끌려나온 소의 얼굴 표정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긴장되고 예. 겁먹은 표정. 그리고 추궁받을 때는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아, 네, 좀 불쌍한 느낌까지 들 정도로. 너무 내가 보는 제가 다 불안할 지경이었어요. 네, 아주 군인이 해병대가 맞나 이런 의심이 든 얼굴 표정인데요. 예, 예, 예. 그리고 질문을 받을 때 보면은 계속 이렇게 목을 다지면서 침을 삼키는 장면이라든가 아, 네, 눈을 계속 깜빡거립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아하. 그래서 윤석열의 도리도리에 비견될 만큼 이렇게 눈을 팍 깜빡거리거든요. 이런 것도 불안의 징후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선도 위를 못 봐요. 아래쪽만 쳐다봐요. 그렇지. 예. 예, 계속 그렇게 겁먹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겁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출세는 하고 싶어서 네. 난리를 쳤지만 네. 겁 많은 출세주의자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좀 상당히 곤혹스러워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자기 예상보다 훨씬 판이 커졌다고 볼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조용히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이 조용히 그렇죠. 해결될 사안입니까 이게 또? 맞습니다. 근데 뭐 윤석열이 뭐 정권을 휘두르고 독재를 하고 있으니까 대략 뭐 넘어가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했을 수 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상황이 자기 예상 밖으로 뭐 청문회가 열리고 나와서 뭐 선서를 해야 되고 발언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자 지금 정신적으로 좀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뭐 압박이 더 거세지거나 상황이 어떻게 바뀌면 임성근이 입을 열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하여간 근데 어쨌든 그 3명 증언 선서 거부한 3명도 윤석열이 힘이 빠지면은 그때도 이런 거짓말을 계속 유지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 당연하죠. 네. 이 세 사람은 지금 현재로서는 윤석열을 지켜야 자기들도 산다고 생각하니까 지키고 있는 건데 윤석열을 버려야 자기가 산다고 생각되면 바로 버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요. 윤석열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단속하는 거겠고요. 그렇군요. 저기 일설에 의하면은 저도 예전에 그런 의혹을 제기했고 유시민 작가도 의혹을 제기했는데 네. 그 작년 8월 2일에 통화한 사람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다 이런 썰이 있어요. 네, 뭐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썰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김건희로부터 연락받았는데 윤석열이라고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네. 지금 뭐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그런 상상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렇다면 이종섭은 진실을 말했죠. 대통령과 통화한 적 없다. 그렇지. 예. 아마 그렇다면은 이런 만약에 권력의 그 어떤 네. 순위가 바뀌어가지고 윤석열의 그 권위가 예전 같지 않으면은 그때 가서 제일 먼저 터뜨릴 그런 폭로가 그때 윤석열하고 통화하지 않은 건 맞다. 딴 사람하고 통화했다. 그 전화번호는 윤석열 개인의 것이지만 이렇게 네. 얘기하는 양상이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밀려서 도저히 상황이 아니다 싶으면 탈출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때가 되면 아마 증언들을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김건희라면 아마 윤석열, 김건희가 함께 몰락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이런 가운데 한동훈이 네. 윤석열, 김건희가 경노할 특검 수용, 물론 이 추천자가 야당이 아니라 네. 대법원장인 그 자기 나름의 어떤 특검법을 내세웠는데 물론 한동훈으로서는 이게 뭐 위기를 극복할 방안이다, 뭐 이렇게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윤석열, 김건희가 이걸 수용할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된단 말이죠. 그렇죠. 한동훈의 심리를 어떻게 보세요? 이런 방안을 제시한. 그 한동훈 일단 당대표 도전하기로 했다는 것은 한동훈이
정치 생명을 지키겠다고 결심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자기들 죽을 수 없다 이대로. 만약에 한동훈이 계속 정치 생명을 이어나가고 당대표에 당선이 되려면 윤석열과의 차별화 또 윤석열 까기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뭐 대놓고 윤석열을 비판하고 치기보다는 특검법 수용 같은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사실은 공격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대중들에게는 나는 윤석열과 차별화돼 있다 이런 시그널을 보내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자기 어떤 윤석열의 대를 잇는 검사 정권이 아니다 이런 점들을 그렇죠. 호소하고 예. 네, 윤석열한테는 또 혹시 혼나면 자기는 그 비판한 건 없고 뭐 구국의 일념으로 뭐 이제 또 아울러 네. 우리 저 대통령님과 영부인님의 어떤 그 퇴로를 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뭐 탈출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 나름의 어떤 충정으로 그렇죠. 이런 법안을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하겠죠 또. 네, 물론 윤석열은 절대 믿지 않고 이기려고 하겠지만 네, 말은 그래 하겠죠. 예. 한동훈은 대놓고 윤석열을 공격할 만큼의 배짱은 없는 사람 아닙니까? 전부터도 쭉 말씀해 오신 내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식들로 이제 계속 우회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고 현재 극우 보수 세력 내에서 윤석열을 날려야만 네. 자기들의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은 누구한테 달라붙느냐 지금 한동훈한테 달라붙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한동훈한테 계속 그런 욕을 하겠죠. 윤석열을 쳐라. 우리가 뒤에서 밀어줄게.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동훈도 그 사람들의 힘을 이제 세력을 뒤에 업어야 자기가 미래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과 각을 세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한동훈을 따르는 국회의원 수가 10명은 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네. 그들이 진짜 작심하고 최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에 돌아와서 재의할 때 그때 찬성표를 던져가지고 윤석열을 수렁에 몰아넣을 가능성도 없진 않을 것 같아요. 배제할 수 없죠. 네. 그래 되면 윤석열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네, 한동훈 특검을 또 그야말로 이제 한판 붙는 거겠죠. 예,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텐데 만약에 민주당 안을 부결시키면은 그 민주당이 한동훈 안을 받겠습니까? 절대 안 받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더 강력해진 특검 법안을 또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하여튼 재밌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저기 소장님, 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네. 그 사람의 현재 심리 상태는 어떻다고 보세요? 그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질문지에는 없었는데. 네. 저는 그 동영상에서 말하는 장면 몇 개만 봤는데요. 네네. 그 사람도 보니까 그렇게 담이 크지 않더군요. 맞아요. 네, 얼굴 표정이랑 말하는 게. 해병대가 참 큰일이에요, 보니까. 아, 정말. 이런 사람들이 사령관, 사단장 이런 걸 맡고 있고요. 예. 오히려 해병대 같은 사람은, 느낌이 드는 사람은 딱 그 박정훈 대령.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용민 중령. 예. 이런 영관급들은 오히려 군인답다, 해병대답다 이런 느낌을 주는데. 그 불이익을 감수하잖아요, 그분들은. 아, 그럼요. 네. 네. 근데 이 김계환 같은 사람은 겁이 많은 정치꾼 같은 모습을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를 해병대 사령관 또 시키는데 지금 이 네. 국면에서 그걸 또 네. 냉큼 또 받아 먹어요 또. 아이고 정말 참. 그러니까 이 지금 군대에서 출세를 누가 하고 있느냐, 정치군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이런 정치군인들이 득세하게 되면 군은 망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게다가 그 이용민 중령이 그 얘기를 했어요. 동료를 지키는 게 해병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 정말.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 군대가 그게 없어지면요, 예. 콩가루 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 나면. 그러니까 음. 군대의 어떤 힘이라는 것은 전우회에서 기초한 게 그렇습니다.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놈들이 지금 그걸 다 무너뜨리는 중이잖아요, 해병대를. 네. 예. 하여튼 뭐 어떻게 보면 나라를 거덜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래놓고 북한한테 전쟁하자 뭐 이러고 네, 있으니 참 그렇죠.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네. 아이고 지금 저 북러가 북한과 네. 러시아가 밀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남한 정부 그 대통령실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를 앞으로 더 가열차게 더 많이 제공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고 푸틴 네. 대통령이 여기에 또 강력한 경고로 맞대응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이게 과연 현명한 대응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정부의 대응이. 윤석열 정권의 그 외교는 한마디로 딱 규정하면 자해 외교입니다. 자해 외교. 그러니까 자기한테 손해되는, 자기라기보다 국가에 손해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손해가 되는 방향으로 외교를 일관되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대통령 좆대봐라 막 이러는 심리가 아니고서는 이 해석할 길이 없어요, 사실은. 나라가 망해라 뭐 이런 거의 그 급으로 지금 외교를 하고 있는데요. 진짜 그러니까 이자들이 이제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네, 뭐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건 확실하죠. 근데 이 북러가 밀착하게 된 것은 우선은
보면 국제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국제 정세가 미국의 일극 패권 진영, 이게 서구라고 얘기하는 가치 중심의 뭐 세계 질서를 떠드는 미국 중심의 진영과 나머지 다극화 진영, 일극 패권을 반대하는 미국의 러시아, 중국, 북한, 뭐 브릭스 이런 나라들이죠. 이 대결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거든요. 네. 그 대결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중동에서의 전쟁으로 터져 나온 건데요. 네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패권이 자꾸 상실되다 보니까 힘이 없으니까 나토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유럽에서도 지금 나토를 우크라이나전에 참전을 시키려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아시아에서도 예. 한미일 군사동맹에 기초한 것만이 아니고 네. 여기에 플러스 나토를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계속 지금 나토 쪽 군대들이 한국에 와서 훈련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예.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힘이 빠지니까 뭐 나토 세력을 다 끌고 들어와서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북중론을 맞서서 이렇게 압박을 가하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건데,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니네가 전 세계에 있는 잔당들을 다 끌어모아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그럼 우리도 동맹국을 만들겠다, 이런 입장을 가질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다극화 내지는 미국에 반대하는 동맹을 찾을 때 북한은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리적으로 보나 핵무장 국가라는 측면에서 보나.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강력한 조약을 체결한 거고요. 예. 또 하나의 이유는 윤석열 정권이 자초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윤석열 정권이 처음부터 미국을 하늘같이 떠받들면서 러시아하고 중국을 적대시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러시아가 북쪽과 이런 강력한 조약을 체결하는데 뭐 주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 사실 이런 식으로 판을 만들다 보니까 앞으로 북한을 제어할 수단이 없어요. 대북 경제 제재라든지 이제 끝났죠. 끝났어요. 지금 이게 예. 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러시아도 들어가고 중국도 들어가는데 앞으로 무슨 수로 북한에 대해서 맞습니다. 제재를 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거는 사실 자기가 자초한 거예요. 윤석열이 보면 꼭 이렇잖아요. 자기가 자초해놓고 예. 상대방이 반응하면 승질을 막 내거든요. 그렇죠. 삐라를 먼저 뿌려놓고 오물이 오면 방송기 확성기를 튼다든가 예. 또 이렇게 러시아를 적대시해서 북러가 밀착하게 해놓고 밀착하면 승질을 막 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화를 내는 데서 푸틴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아니 왜 이렇게 화를 내지? 한국이 북한을 침략할 계획이 없다면 뭘 걱정하냐. 왜냐하면 침략을 받아야 무력으로 군사 지원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침략할 생각 없으면 걱정할 게 없는데 왜 걱정을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핵심을 찍은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 합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작전을 취하고 있었는데 네. 거기에 접근하려고 이게 회담을 해가지고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그럼 윤석열 입장에서는 난감해지죠. 이 러시아하고도 전쟁하게 될 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예. 이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번에 이 북러 조약에서의 자동군사 개입 조항은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하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오히려 윤석열이 좀 주저하게 만든다든가. 네, 또 미국이 그 좀 주저하게. 미국이 야 러시아까지 끌어들여가도 전쟁 우리 못해 하려면 그렇죠. 너 혼자 해. 뭐 이렇게 그렇죠. 나오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억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죠. 이거 근데 정말.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살상 무기를 제공하면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는 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자동 참전이지. 그야말로 자동. 네,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항공 교전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자동 군사 개입을 맺었어요, 북이랑.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단순하게 네. 남북 간의 문제, 또 한국과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 북이 연합한 두 나라다 뭐 핵무장 국가인데요. 이 나라와 맞서야 되는, 싸움을 해야 되는 네. 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한국에 미사일 날려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자해 외교 아니면 뭐겠습니까? 야, 최병 수사 외압 이 사건 전개 과정을 봐도 또 이번 북한과의 이런 군사적 충돌 가능성 계속 고조되고 있는데 이 국면을 보더라도 윤석열은 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져드는 맞습니다. 그런 형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해낼 수 있다, 돌파할 수 있다 믿고 열심히 하는데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있죠. 이 검찰에서는 그랬거든. 뭐 일이 안 풀린다 그러면 뭐 주변부를 털고 가족 털고 막 그렇게 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했는데 이게 국제 그렇죠. 국제 특히 외교 가족을 관계 털 수가 없잖아요. 크렘린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검찰식 독재로는 외교가 통할 수가 없죠. 네. 외교를 검찰식으로 하면. 예.
예, 뭐 먹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말로 아무리 협박해봐야 러시아 꿈쩍이나 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이고 참 이렇게 보니까 결국 윤석열 타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소장님은 저기 외교 통일 이 안보 분야에서도 좀 돗자리를 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제가 그 누구보다도 제대로 풀어내는 분을 제가 못 봤어요. 우리 소장님 같은 분을. 나름대로 이제 심리를 좀 다루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쪽을 예. 많이 생각하게 되죠. 저 미국의 심리, 러시아의 심리 이런 쪽은 어떨까? 예. 그런 걸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정은 북한의 지도자도 네. 여차하면 전쟁하겠다 이런 마음인 거죠? 결심을 했죠 이미. 하하 참. 예. 거기다가 이제 날개를 다른 거죠. 러시아랑 조약까지 체결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만약에 한반도 전쟁에 개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볼 때는 네. 북쪽이 러시아군을 참여시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가 파병을 요청할 것 같지도 않아요. 네네. 북쪽에. 그건 자체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대신에 한반도에서 만약에 전쟁이 발발할 때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미국의 이 진입을 견제하는 역할 이런 걸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 미국의 이렇게 봐야 돼요. 참전을 네, 차단하는 역할. 차단하는 우리랑 붙어야 돼. 뭐 예. 이런 식으로. 블라디보스톡에 항구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실제로 푸틴이 북에 가서 회담을 시작하는 날부터 예.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군사훈련 시작했죠. 예. 태평양상에서 동해 예. 태평양에서. 예. 그리고 작년에 북이 남한 점령 훈련을 할 때 중국이 서해에서 예. 남쪽에 있는 미군 기지를 타격하는 핵공격하는 훈련을 시작했고요. 평택을 겨냥한. 예. 네네. 그리고 러시아는 동해에서 훈련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3국이 공동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예. 이번에 이 조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아마 국내에 뭐 들어와서 러시아 군대가 뭐 싸우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동해, 예. 태평양 이상에서 이제 미국을 차단하는 역할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야 윤석열이 꿈도 크네. 그 임성근이 같은 그런 친구를 그 사단장으로 앉혀놓고 뭘 기대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예. 이거 참. 예. 오늘도 김태형 소장님과 함께한 시간 너무 유익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태형 소장님과는 매주 화요일 2부 시간에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